많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왔죠. 제가 사는 곳은 오늘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낮에 조금 뿌리고 저녁에 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별로 안 오네요. 가랑비가 살짝살짝 내리고 있는 밤입니다. 일전에 제가 귀농을 왜 결정을 못하는가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후속편으로 오늘은 왜 이렇게 어렵게 귀농을 하고서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귀농, 귀촌, 왜 집어치우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실제로 10명 중에 예전에는 한 8, 9명이 도시로 나갔다고 그래요, 다시.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준비를 일단 많이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가 다시 도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귀농 귀촌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나갈까에 대한 앙케이트 설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귀농 귀촌을 했다가 도시로 나가냐는 질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없어서 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1년에 가을쯤에 수익이 몰려있죠. 시골은 여름을 지나 가을 거지가 끝날 즈음에 돈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처럼 월급을 받던 생활하고는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모든 수확을 해서 팔아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시에 있을 때 연봉이 3천이었다. 그러면 시골에서의 월급은 그냥 그 3천이라는 게 가을거지 끝난 뒤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까지의 생활할 돈, 그 다음에 가을거지가 끝난 뒤에 이것저것 다 떼고 정산한 뒤에 돈을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아니야. 내지는 내년에 다른 농사를 지어서도 더 가망은 없을 것 같아.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수익이 날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어야 귀농에 정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수익을 기대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검소한 수익을 기대했는데도 그만큼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두 번째 이유로는 텃세를 못 이겨서 다시 도시로 나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텃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괜히 우리 집 강아지만 시끄럽다고 그래. 자기네 개들도 크게 짖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요만해가지고서 앙앙거린다 그러면 자기네 집 개는 막 덩치가 이만해갖고 호랑이 소리가 나도 밤마다 우리 집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이런 텃세. 사소한 거를 다 텃세를 부리죠.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떨어지면 길가로 떨어진다고 보기 싫다고 감나무 비라 그러고 이런 텃세.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으면 눈부셔 잠을 못 잔다는 텃세.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텃세를 잘 헤쳐나가서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존의 시골 분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해서 또 그 잔소리, 그 텃세를 이기지 못해서 에이 이럴 바에는 그냥 다시 도시에 나가서 살겠다. 속된 표현으로 아유 정말 촌놈들 상대 못하겠다.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마침표를 찍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는 벌레, 모기, 뱀, 바퀴벌레, 거미. 두 번째 이유, 텃세가 사람이 원인이었다면 세 번째 이유는 이 곤충들, 파충류들 정말 많죠. 시골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마당에 풀도 금방금방 자랄 거고요. 그렇다 보니 또 여름에는 모기, 파리 많죠. 실제로 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시골 와서 집에 파리 한두 마리만 들어와도 아주 난리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가 집
어떤 모서리에 거미줄이라도 좀 쳐놔봐요.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마당에 나갔는데 뱀이 한 마리 쓱 지나갔어. 그러면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 그 놀란 가슴을 쓸어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끝내 그런 이유로 도저히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또 다음 해 봄이나 여름에 그 곤충들하고 파리모기, 바퀴벌레, 거미에 시달릴 거를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못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랭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요, 파리, 모기, 뭐, 바퀴벌레, 이런 부분은 시골에 살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극복 못하면 정말 시골 생활 못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겨내야죠. 뱀은, 뱀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뱀은. 뱀은 저도 싫어요. 아우, 끔찍해. 어렵게 귀농을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이유 네 번째. 농사일에 대한 버거움이라고 하네요. 농사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농사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죠. 또 육체노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더 하고요. 육체노동을 하더라도 밭에서 또 떼약볕에서 이렇게 하지 안 해본 사람은 농사일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농사는 손으로 일일이 하지 않죠. 다 기계로 하니까. 또 기계 작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저처럼 뭐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모타 돌아가는 거, 뭐 그라인더에 대한 공포 이런 거 있는 사람들, 정말 농기계 다루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계를 안 다룰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거를 잘 극복을 하지 못하면 정말 농사 일에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접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게 귀농을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는 이유 다섯 번째로는 의외로 대출 상환이라는 답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귀농 정착 자금, 뭐 영농 후계 자금, 뭐 이런 자금을 농협에서 일단 대출을 받는 거죠. 이게 다 빚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잘 활용하는 사람은 뭐 이자도 내다가 원금도 내서 갚아 나가서 나중에 다 갚고,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잘 정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돈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자만 내다가 뭐 상환때가 돼서 원금까지 갚아 나갈 때 버거워서 그냥 하던 거 다 정리하고 빚 청산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작할 때 너무 크게 벌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쪽 작물이나 그쪽의 땅이나 이런 거에 웬만큼의 지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일을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귀농 초기부터 일을 저지르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렵게 귀농을 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는 이유 여섯 번째로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 아시죠? 도시에 있으면 해가 저물면 뭐 불빛도 좀 있고 조금만 나가면 네온 사인도 반짝여주고 뭐 술을 한 잔 먹어도 택시나 대리 불러서 집에 오면 되고 이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시골에 딱 들어가면 물론 어느 정도 번화가 시골이나 뭐 소도시 시골이나 이런 곳은 괜찮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싶다라는 욕심에 외딴 곳, 산속 깊숙한 곳 이런 곳으로 무작정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불이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산돼지나 지나다니고 노루고라니나 지나다니고 또 풀벌레 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주변에 너무 사람이 없는 곳에 정착을 하셔도 나중에 자기가
우울증이 옵니다. 또 창살 없는 감옥이란 말처럼 뭐 나가고 싶어도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아니면은 또 뭐 자차가 있어도 야밤에 차를 끌고 나가서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러면 집에만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도 오고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오지로 들어가는 거 별로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이 있고 또 마을에서 너무 동떨어진 외딴집보다는 그래도 마을에서 좀 소속해 있어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좀 얼굴도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저는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시작을 할 때 마을과는 동떨어진 외딴집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치이기 싫어서 외딴집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조금이라도 서로 사는 얘기하고 농사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면 마을에 속해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을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 보면 거기에는 그 주변에 밭이 있으면 뭐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또 약을 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약을 그 자동화 기계로 치기 때문에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날려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을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면 뭐 우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돼가지고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기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 밭에 농사 짓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작 살고 있는 나는 그 밭에 약을 치면 약이 우리 집으로 날려오고 아니면 뭐 거기서 혹시 우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서 분뇨나 파리 냄새들이 막 날라오고 이러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을 찾아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은 마을에 속해 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가 오는 날 밤에 주저리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렵게 귀농을 해서 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다시 나가는가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골 생활을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다시 도시로 나가지 않고 잘 적응해서 시골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들 내려오죠. 그랬을 때 오늘 이런 이유, 다시 도시로 왜 나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고 귀농이나 귀촌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말을 하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함에 있어 제 얘기든 또 주변에 미리 귀농을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얘기를 다 보시고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준을 각자 나름대로 세우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